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이혼 디자이너 심은규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요, 가정폭력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예전에는 사실 이 부부싸움이, 그러니까 부부 간의 싸움은 제3자들이 개입하는 게 아니다. 부부가 알아서 하겠지.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다 해서 그 부부 외에 제3자가 이렇게 관여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부부가 싸우다가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다든지,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경찰이 와서 일단 보고 부부 싸움이니까 두 분 잘 해결하세요 이러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 많았거든요. 근데 이 부부 싸움이 점점 심해져서, 예를 들면 이 부부 간에도 싸우다 보면은 성향에 따라서는 폭언을 하거나 물건을 던지거나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신체적인 폭력, 즉 부인을 때린다든지 이렇게 칼을 들고 협박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심하면 이렇게 돼서 이게 결국은 상해나 살인까지 이르는 경우들이 많아지고, 그게 사회 문제가 되면서, 물론 가정폭력이라는 게 부부에 한정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자녀들한테 행해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을 더 이상 이제 사회에서 가족 간의 문제다, 부부 간의 문제다라고 해서 알아서 해결하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점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심지어는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을 국가에서 중대한 범죄로 해야겠다 해서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는 게 제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예를 들어 부인이 폭행을 당한다든지 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경찰에 신고를 하면은 무조건 이거는 이제 가정폭력 사건으로 접수를 해서 이제 절차 진행을 하게 돼 있고, 일반 형법이 아닌 가정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혼을 하는 사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도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요, 수십 년 동안 이제 사시면서 남편으로부터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고 살아오신 분들이 의외로 있는데요. 여자분들 중에 요즘은 남성분들도 부인한테 폭행을 당하고 사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는 하는데요. 전형적인 이 우리 가정폭력의 유형을 보면 대부분 남편들이 이제 부인을 욕을 하고, 이제 싸우다 보면 화가 나서 욕을 하기 시작해서 물건을 던지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신체에 대한 폭행, 이게 상해로까지 이어지고, 심지어는 골프채를 들고 때린다든지, 집안에 있는 무슨 칼을 들고 협박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심각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폭력이라는 것이요, 이런 정도에까지 이르려면 사실 이혼을 하셔야 되는데, 남편으로부터 수십 년간 이렇게 폭력을 당하고 살아오신 부인들이 보면은 폭력에 의해서 세뇌 아닌 세뇌를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왜냐면 어떤 거냐면은 내가 이혼을 하자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죽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혼 여부도 사실 본인 스스로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사실 그런 문제 때문에 가정폭력 처벌법이 생겨나고, 또 가정폭력 상담소나 이런 제도들이 완비가 됐는데요. 우리나라 법원은 부부 사이에는 어떠한 폭행도 폭력도 합리화될 수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근데 부부간의 폭행 폭력이 단순히 말싸움을 하다가 뺨을 한 대 때렸다, 이 정도를 가지고 이제 가정폭력이다 라고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물론 그게 형법상 폭행은 될 수 있지만 이혼 사유가 되는 부당한 행위, 이런 것에 해당되기는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폭행이 이루어진 경위라든지 폭행의 정도라든지, 그리고 남편이 때린 후에 태도가 어떻다든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다시 그러지 않겠다, 일회성으로 끝난다, 이러면은 사실 이걸 가지고 이혼 사유까지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제로 만약에 이 폭행의 정도가 심각하고 지속적으로 행해지고 결국 신체 상해나 살인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에는 이혼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에, 이 가정폭력이라는 거는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사람들이 모르게, 제3자가 모르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지나가지고 내가 지속적으로 남편한테 폭행을 당해왔고, 이런 부분을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하게 됐을 때 이혼 청구를 하려니까 증거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제 이혼을 하시게 되는 경우는 평소에 좀 증거를 수집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폭행을 당하셨을 때 무조건 상해 진단서를 끊어 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보통 병원에 가면은 맞았어요, 때려서 먹이 들었어요 했을 때
최소한 2주 정도의 진단은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맞은 원인이 남편의 폭력이다 이렇게 기재를 해달라고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상해 진단서를 끊어 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상처 부위에 먹이 들었다든지 피가 났다든지 뭐 얼굴 맞아서 입술이 부르텄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진을 찍어 놓으시면 좋고, 그리고 또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했을 때는 112에 신고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112에 신고를 하시면 일단 접수가 되면은 기록이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혹시나 이제 폭행으로 인해서 이제 이혼 소송을 하게 됐을 때 이혼 소송 과정에서 이제 경찰에 신고 내역을 조회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증거로서 가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가정 폭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를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 폭력 그 처벌 특별법에 따라서 고소를 하게 되면 이게 일반 형사 절차랑 다르게 폭력에 관한 가정보호 사건으로 돼서 그것에 대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데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면은 경찰이 와서 일단 분리 조치를 하게 돼 있고, 그리고 내가 생명이나 신체 위협을 계속 느끼고 있다 그러면은 법원이나 사법경찰에게 신청을 해서 분리 조치도 할 수 있고, 이제 접근 금지 신청도 가능하고요. 피해자로부터 이제 그 상대 배우자를 주거내에서 퇴거하라는, 그러니까 퇴거 명령도 받을 수 있고, 그런 이제 이 가정폭력처벌법에 근거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신청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증거 수집을 하시면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가 가정폭력처벌법으로 고소를 하게 됐을 때는 형사사건화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이혼 소송에서 내가 고소했던 형사사건의 과정을 증거로 제출할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좀 유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폭력으로 인해서 내가 이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에 있어서 내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폭력이 입증이 된 경우에는 이혼 소송에서 이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데요. 위자료의 액수는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폭행의 정도가 가벼운 것에서부터 중대한 경우까지 다양하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는 딱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최대한 3천만 원 정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고요. 또한 이제 가정폭력을 행사한 배우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양육자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는 불리하겠죠. 왜냐하면 이게 폭력의 습성이라는 게 부인이든 남편이든 배우자한테 발현될 수도 있지만 자녀들에게도 발현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폭력을 행사해서 이제 이혼하시는 경우에 그 유책 배우자는 양육권에 있어서 불리하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고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꼭 이혼을 하셔야 되는 거는 이런 가정폭력 사건 같은 경우는 정도가 너무 심하고 내가 정말 참고 살 수 없을 만큼 힘들다 하시면은 저는 꼭 이혼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걸 결심하시는 것을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내가 이혼을 하자고 했을 때 이제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 죽이지 않을까, 이렇게 무섭게 평생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걸 되게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쉽게 이혼 결심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사회적인 제도들에 의해서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생각하시고 이혼에 대해서 한번 이제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가정폭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